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미국 S&P 500 지수 추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증시가 추락하는 중이죠. 미국 S&P 500 지수로 말할 것 같으면 고점에서 무려 20%나 빠졌는데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이 드디어 지난 10년간의 상승 곡선을 끝내고 다른 나라와 같은 기나긴 침체를 겪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할 적기인가? 이것을 판단해야겠죠. 자, 이것을 판단하려면 바로 워렌 버핏 오빠의 어록을 뒤져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워렌 버핏 오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1900년대 즉 20세기를 보면 1차 대전, 경제공황, 2차 대전, 그 밖에 전쟁, 금융위기, 석유파동, 전염병, 대통령 사임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 다우지수는 어땠다? 66에서 11,497로 올랐다. 자, 이것만 봐도 딱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것은 미국 증시를 구매를 할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 오빠의 이 말씀도 무려 12년 전에 한 거거든요. 아주 선견지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빠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워렌 버핏 오빠가 이 정도로 찬양하는 이 미국의 경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렇게 위대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지탱이 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 그리스는 굉장히 유명하게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아주 걸출한 유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 하나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망했어. 뭐지? 우리나라에 파르테논 신전 있으면 정말 신나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 이 나라는 도대체 파르테논 신전을 가지고도 왜 경제가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보면은 세부도 있고 보라카이도 있는데 왜 아직도 경제가 개발도상국 수준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나라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리스, 필리핀이랑은 달라요.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앞에 두 나라랑 달리 잘 사는 나라란 말이죠. 이 대만에는 있고 그리스, 필리핀에는 없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제목에 경제를 지탱하는 건 무엇이다? 기업이기 때문이죠. 대만에는 이 TSMC라는 아주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걸출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 필리핀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선진국들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아주 걸출한 회사들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귀요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일본은 자동차 업계의 1인 도요타 자동차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불란서에서는 LVMH라고 하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불가리 등을 가지고 있는 재벌 명품 회사가 존재를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폭스바겐이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이러한 각 나라의 강자들이 전통적으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나라들의 경제를 지탱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이 다르냐?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전통의 강자들이 아주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굉장히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하고 하나쯤 없어도 티도 안 날 정도다 라는 것이 다른 점이겠죠. 음료수 만드는 코카콜라, 비행기 만드는 보잉, 화장품 만드는 에스티로더 전부 미국의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통의 강자뿐이냐 하면 현재의 최강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 미국의 회사죠. 그렇다면 미래는 누구의 편이냐면 미래 역시 미국의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이 시대의 혁신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성장성이 투철한 기업들 역시 다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구 구조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젊은 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 나라는 30년, 40년을 가도 아주 굳건하겠다라는 믿음이 딱 가죠.
그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 피라미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이나 기타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만큼의 이러한 탄탄한 인구 구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죠. 이런 점이 바로 미국을 다른 선진국들과 차별화시키는 위대하게 만드는 아주 특출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오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록 이외에도 수많은 미국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용등급 최고가 AAA다. 하지만 나는 미국은 AAA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니면 뭐 주얼못들은 미국 S&P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겸손하게도 내가 좀 투자의 귀재이긴 한데 솔직히 나도 미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이만큼 성공 못했어.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 S&P 지수가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들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지금의 폭락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